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페루 우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국산 경공격기 FA-50의 수출 논의를 심도 있게 나눴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최근 콜롬비아와 인도, 우즈베키스탄 등과 장관급 회담을 하며 방산수출국가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정부가 방산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전방위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세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페루에서 오얀타 우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양국의 대통령은 특히 경공격기로 활용이 가능한 국산 항공기 FA-50 수출 관련 논의를 심도 있게 나눴습니다. 첨단 항공기술 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을 더욱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 페루가 추진 중인 다목적 고등훈련기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 페루 양국은 지난 2013년부터 훈련기 공동생산 사업을 추진해왔고 페루가 올해 하반기에 경공격기 구매 사업 기종 선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방산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FA-50의 수출 계약이 성사되면 기체 24대와 후속 군수 지원 등을 합쳐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수출국가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빈손부에노 콜롬비아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국방과 방산협력 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K9 자주포 차체를 수입했던 폴란드와는 방산협력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주 인도와의 국방장관 회담과 21일 열린 우즈베키스탄 국방장관과의 회담을 통해서도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국방 관련 주요 인사교류를 방산 수출 지원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르디예프 우즈베키스탄 국방장관은 한민구 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공군 8전투비행단을 방문해 FA-50 항공기와 무장 성능, 군수 지원 체계 등을 소개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20일 열린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결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와 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출 국가 다변화와 구매 국별 맞춤형 수출을 위해 다층적 국방 외교 활동, 무관부 신규 개설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 방산 수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오는 8월 1일부로 레바논과 몽골, 아제르바이잔, 에티오피아, 우간다, 투르크메니스탄 등 6개 방산협력 중점국의 무관부를 신규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의 재외무관을 증원하고 체코 등 9개국을 방산수출 신규 시장 개척 대상국으로 정해 방산업체들의 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각 군에서는 각급 부대별로 재활원 봉사활동을 하는가 하면 장애인과 함께하는 음악회도 열었습니다. 육군 제1야전군 사령부는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지적장애인 특수교육기관인 청원학교를 찾아 장애 학생들을 위한 군악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장병들은 청원학교 학생, 교사 400여 명과 함께한 공연에서 의장대 시범과 모든북 공연, 아이들을 위한 동요 가창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으며 장애 학생들도 장병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해군 잠수함 사령부 92전대 장병들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진해 재활원을 방문해 겨우내 쌓였던 먼지를 청소하고 화단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오늘 방문하겠다는 것도 생각도 못 했습니다. 특히 우리 92전대 또 주임사님 우리 장애우들에 특히 관심을 또 많이 가지시고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선물과 이렇게 또 장병들 와서 봉사활동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잠수함 사령부 제92대 장병들은 우리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복수시설을 찾아 나눔과 봉사를 통해 국민사랑 실천에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또한 장병 인성과 정서 순환으로 병력문화 혁신에 기함은 물론 국민으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받는 필승해군, 명예해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전대는 지난 2011년부터 5년 연속 진해시 자원봉사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육군정보학교가 육군의 정보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한국영상대학교와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최근 국방정보 분야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영상정보와 UAV 운용 분야의 우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육군의 우수 인력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국영상대학교의 영상정보부사관과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설립된 군 관련 특성화 학과로 영상과 정보 분야에 능통한 전문 부사관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날 육군 정보학교장 이친범 소장은 정보병과 부사관의 전문성 함양에 기여하는 산학협력이 되리라 확신하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고, 한국영상대학교 유재원 총장은 21세기 첨단화된 군 전력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군에서 꼭 필요한 맞춤식 교육을 지원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한미 양국군의 우호 증진을 위한 주한미군 초청 한국문화체험행사가 태권도 캠프를 시작으로 5차례에 걸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주한미군 장병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한국문화체험행사는 지난 1972년부터 올해까지 연인원 18,000여 명이 참가하고 있는 국방부 공식 행사입니다. 올해 행사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프로그램은 주한미군 장병 태권도 캠프 체험 행사로 1박 2일 동안 국방부 체육관에서 태권도의 역사와 기본 자세, 격파 체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국방부는 태권도 캠프를 비롯해 서울 고궁박물관 투어와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주한미군 장병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39사단에서는 병영 갤러리를 마련해 화제입니다. 네, 지역사회와 손잡고 병영문화 개선을 통해 병영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현장 소식, 육군 39사단 현역 기자 박경원 대위가 전해드립니다. 선명한 채색으로 강렬한 인상을 주는 붉은 동백꽃이 화사한 봄의 기운을 전합니다. 박명복 화백의 동백을 비롯한 25점의 미술품이 육군 39사단 용호연대의 식당과 생활관, 병영도서관에 전시됐습니다. 병영생활 내에서 갤러리를 관람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복도나 도서관 등의 그림이 걸리니 생활관이 더욱 화사하고 새롭습니다. 경남은행에서 소장하고 있는 미술작품을 지역 군부대나 관련 기관에 무상으로 대여해 전시하는 문화 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갤러리를 마련한 겁니다. 군부대 속 작은 전시를 통해서 힘든 훈련 속에서도 장병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이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6일 설치한 병영 갤러리는 주기적으로 다른 작품들도 순회 전시하며 올해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해 마련한 갤러리가 병영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박경원입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이 펼친 독수리 체육대회 소식 연속 기획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대회 둘째 날에는 날씨도 쌀쌀하고 봄비도 제법 많이 내려 선수들은 비를 맞으며 경기를 치렀습니다. 훈련은 전투다. 이번 시간엔 지난 14일 펼쳐진 대회 둘째 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으로 무장한 육군 특전사. 독수리의 기상을 이어받은 부대원들이 닷새 동안 만들어낸 짜릿한 승부. 그리고 팀원과 하나가 된 감동의 순간. 부대 전통을 계승하고 전투 의지를 다진 육군 1공수 특전여단 독수리들의 체육대회 현장을 소개합니다. 봄비가 부대를 촉촉이 적신 지난 14일. 장병들이 좋아하는 씨름 경기가 열렸습니다. 씨름은 선수 개개인의 하체 힘과 근력, 그리고 민첩성까지 필요로 하는 종목입니다. 이날 3대대와 직할대의 경기는 병사들로 구성된 직할대와 3대대 간부들의 대결로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각 팀의 에이스인 3대대 송지근 중사와 직할대 김호중 상병의 경기는 그야말로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첫 판은 김호중 상병의 승. 상대의 중심을 역이용해
손쉽게 승리를 챙겼습니다. 두 번째 판에선 한 번의 힘겨루기 끝에 송지근 중사가 밀어치기로 상대 선수를 제압합니다. 승부는 다시 원점. 마지막 한 판에 승패가 달렸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시작된 경기는 다시 한번 밀어치기를 시도한 송지근 중사의 승리. 3대대 특전 간부들이 내리 3판을 가져가며 승부의 추가 3대대로 기운 상황에서 윤영준 하사와 최종혁 상병이 맞붙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최상병은 투혼을 발휘하며 3판 2선승으로 직할대 선수 중 유일하게 1승을 기록했습니다. 경기에서는 졌지만 값진 승리였습니다. 우선 저희 팀이 이렇게 지긴 했지만 저라도 이겨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할대가 연습을 많이 못해서 참 아쉽게 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군생활 마무리하고 잘 제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대회 기간에는 각 대대별로 먹거리 장터도 열렸습니다. 비가 오는 날 가장 인기가 많은 메뉴는 파전과 부침개. 부대원과 군인 가족들이 음식을 만들고 서빙을 합니다. 작년에도 재밌고 올해도 재밌는데 비가 와서 파전이 더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부대는 매년 먹을거리 장터 수익금을 복지단체에 기부해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식사 후 이어진 종목은 서바이벌 게임. 출전 선수들에게는 각각 총기 한 정과 페인트볼 15발이 지급됩니다. 경기 시간 20분 동안 상대팀을 탈락시키거나 경기 종료 후 남은 인원수가 많은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번 종목 역시 특전 부대원들의 전투력을 향상시키고자 채택됐습니다. 특전사의 임무에 대테러 임무 및 시가지 전투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실전적인 감각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 지금 현재 체육대에 이 종목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3대대와 5대대 10명의 선수들이 서바이벌 교장에 모여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저희 8명 인원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일단 6명을 기준으로 방어를 하면서 엄호를 하고 그 앞에 2명은 이제 좀 유인하고 교란 이렇게 작전을 펼치면서 뒤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적을 이제 제압을 하려고 합니다. 그 장애물 뒤쪽에 숨어서 최대한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선에서 적이 움직일 때 공격하는 게 패스 전략이라고 합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선수들이 유리한 곳을 선점하기 위해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페인트볼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팀장의 지시에 따라 신중하게 작전을 펼칩니다. 경기는 어느덧 종방부를 향해 가고 수적 열세에 몰린 3대대 선수들이 연막탄을 터뜨리며 적진으로 돌진합니다. 하지만 5대대 대원들도 근접전을 대비했기 때문에 상황을 역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둘째 날 경기 결과 씨름에서는 5대대와 3대대가 준결승에 진출했고 서바이벌 게임에서는 5대대가 준중결승에 올랐습니다. 셋째 날 경기에선 10명의 팀원 전원이 20km를 빠르게 완주해야 하는 급속 행군이 펼쳐졌습니다. 팀 승리를 위해 낙오자가 발생하면 안 되는 상황. 끝까지 버텨야만 하는 혹독한 경기에서 우승의 영예는 과연 어느 팀에게 돌아갔을까요? 훈련은 전투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잠수함 위쪽에 뾰족하게 솟아오른 부분을 통합 양각 마스크라고 합니다. 잠수함의 눈과 코, 귀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독일에서 전량 수입하던 장비를 국산화시킨 업체가 있습니다. 네, 바로 주식회사 금화 네이벌텍인데요. 오는 2020년 전력화되는 장보고 3 잠수함에 장착된다고 합니다. 방산인 시간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 맥타가트 스코트에서 공개한 잠수함에 장착되는 통합 양각 마스트 시험 동영상입니다. 천천히 올라오는가 싶더니 어느새 길이가 18m, 건물 6층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통합 양각 마스트는 자망 시 센서와 안테나를 밖으로 상승, 하강시키는 장비. 양각 마스트 제어단, 유압 제어 블록 등으로 구성되고 잠망경과 위성 안테나, 레이더가 장착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스터의 역할은 잠수함의 어떤 핵심 장비인데 잠수함의 눈으로 보시면 돼요. 눈, 귀, 그다음에 코 정도. 현재 이 부문에서 유명한 회사는 독일의 가블러와 이탈리아의 칼조니, 영국의 맥타가트 스코트 등 전 세계 단 3곳뿐.
1800년대 후반 설립돼 130여 년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축적된 장인 기업들입니다. 현재 양산된 209급 장보고 1과 214급 장보고 2에 장착된 마스트도 독일의 가블러 제품으로 핵심 기술력은 절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국산화의 필요성은 여기에서 비롯됐습니다. 지난 2009년 10월 영국 맥타가트 스코트와 핵심 기술 정보 교환 협력을 맺은 것. 이런 방식으로 불과 4년 만에 세계적인 경쟁 업체로 올라서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외국 기술 협력사를 저희 파트너로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이제 기술을 뺏어오겠다 그런 개념보다는 항상 걔네들은 기술 계속 발전시킬 거고 저희는 그 기술을 가져와서 국산화시킬 거고 이 정도면 충분히 저희가 노력을 해서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켜도 그런 시간하고 비용보다는 그 파트너들하고 협력관을 가지면서 글로벌하게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은 더 좋은 방법이죠. 동남아시아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지의 경우 한류 열풍과 더불어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게 사실. 오는 2020년 잠수함과 함께 회사에서 개발한 마스트가 수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산화 목표가 80%예요. 당분간은 장보고 3에 집중하겠지만 성공 시켜야 되니까 요 중간쯤에 이제 그런 쌓은 기술 가지고 동남아 국가에 들어가서 건조하는 잠수함에 저희도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거예요. 그게 목표죠, 목표고. 아직은 기술 수준은 조금 뒤처지지만 우리도 곧 따라잡을 수 있다. 주식회사 금화 네이벌텍. 지속적인 방산 장비 국산화를 통해 자주국방, 선진 해군을 이끌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방부가 지뢰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또는 위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953년 7월 27일부터 2012년 4월 15일까지 지뢰 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2017년 4월 15일까지 접수합니다.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내 지뢰 피해자 지원 서식을 작성해서 국방부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이 국방 분야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전군의 공감대 형성과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2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방부 본관 지하 2층 상황실에서 열리며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전쟁기념관이 4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여성들을 위한 교양 강좌 희망 드림톡을 개최합니다. 29일 저녁 6시 30분 전쟁기념관 1층 이병현 홀에서 열리며 영화 더 테너의 주인공 성악가 배재철 교수와 안보체험 강사 이효주 씨가 강연합니다. 참석 관련 문의는 전쟁기념관 교육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육군이 육군 고유의 차별화된 가치에 대한 스토리를 공모합니다. 대내외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육군의 자랑스러운 역사적 사실과 육군이 추구해야 하는 모습 등 육군만의 고유한 임무에 대한 가치를 스토리 형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육군 장병과 군무원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오는 5월 22일까지 인사참모부 홈페이지 응모 게시판에 올리면 됩니다. 앞서 전해드린 주한미군의 한국문화체험은 1972년부터 지금까지 약 18,000여 명이 참가한 유서 깊은 행사인데요. 반세기가 넘는 세월을 우리와 함께한 주한미군 장병들. 한미동맹의 상징구호인 같이 갑시다처럼 앞으로도 서로 간의 깊은 신뢰와 우애가 계속되리라 믿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